그 해에 일어날 수 있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는 건 이제 육신으로 이제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건의 어떤 그 성격이라든지 그 사건의 어떤 그 내용, 그렇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은 또 그게 오행을 개입을 시켜야만이 사건의 성격을 알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궁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단식 판단인데, 뭐 이렇게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그 만남과 이별, 그리고 이동수,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극히 이제 단식 판단이라서 거기에는 특별하게 어떤 많은 비중을 두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통 소소한 일반 생활 속에서는 그 궁의 모습들이 잘 맞으니까 이것도 역시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에는 이제 육신을 가지고 이제 운을 보는 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의 운세 자체가 이제 정화라고 하는 정유년이라고 하는 특정된 이제 운이 와 있으니까, 이 정화가 갖는 대표적인 특성이 뭐냐 그러면은 기운을 빼는 설기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타오행의 기운을, 그러니까 타오행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목이죠. 목의 기운을 설기하고, 목의 기운이 설기가 되니까 그 속에 있는 수의 기운이 먼저 설기가 되는 거예요. 춘하절에는 정화가 목을 태우는 게 아니고 목 속에 있는 습기를 말려버리는 게 정화가 하는 일이고요. 가을에는 이제 금을 재련하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목을 에너지로 쓰는 것과 같은데, 이거는 마치 과거에 내가 해왔던 어떤 경험이라든가 경력을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개입을 시키고 연관을 시키는 것과 같은 의미인데, 정화가 하는 일은 목을 설기하고 수를 설기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거는 이제 염두에 이제 두시고 이제 지금서부터 이제 육신의 눈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화가 인성운이라면은 정화가 인성으로 올 수가 있겠죠. 정화가 인성이라고 하려면 이제 토일간들은, 그렇죠? 토일간들은 정화가 인성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인성이 와서 관의 생을 받는, 그렇죠? 관인을 하느냐, 관인 상생을 하느냐를 봐야 돼요. 그러면은 임무를 수행을 해서 내가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데, 인성문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관설이 되었는지 안 됐는지를 봐야 돼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정화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설기의 신이세요. 설기를 아주 잘 하는 신이기 때문에 정화가 인성이라면은 관은 이제 목이 되잖아요. 그래서 목이 설이 됐는지 안 됐는지, 관이 설이 되었는지 안 됐는지를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상생으로는 관이 인을 생겼느냐를 봐야 되고, 상극으로는 이제 인성이니까 이게 이제 뭐 식상을 제했는가 제하지 않은 걸 봐야죠. 식상을 상극했느냐 제화했느냐, 이제 이걸 또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인성이 식신상관을 제화를 했다고 하면은
관인에 대한, 그렇죠? 관인만 열심히 한 것과 관인을 열심히 해서 임무 수행해서 인정을 받은 것과 관인에서 인성이 식상을 재화를 한 거는 차이가 또 달라요. 임무 수행을 잘 한 것과 공을 세운 거는 다른 거예요. 식상을 재화를 해야 공을 세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식상운이라면은 만약에 이제 인성운이 아니고 식상운이 만약에 이렇게 왔다, 이렇게 봤을 때는 정화가, 그렇죠? 식상이라면은 어떻게 됐을까? 관사를 이제 극하는가를 봐야 돼요. 관살은 뭘까요? 여기에서는 이제 만약에 정화가 식상이다 그러면 목일간이 되겠죠. 목일간이 되니까 관사를 공격하는가를 봐야 되는 건 이제 금을 이제 공격하는가를 봐야 돼요. 오행에서는 재련이라고 해서 굉장히 반드시 필요한 행위지만은 식상이라고 하는 건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는 관사를 극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상생과 상극을 봐야 되는데, 상생과 상극을 봐야 되는데 먼저 식상이 오게 되면은 이렇게 관을 상극을 하는지 봐야 되고요. 상생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생재를 하느냐, 그리고 이렇게 비겁이 비견겁제의 상생을 받느냐, 그렇죠? 생을 받느냐를 이제 봐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인성이 이제 이렇게 식상을 상극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가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치. 내 가치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문제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일간이 일단은 이제 식상을 생했는지 생하지 않았는지를 이제 봐야 되는데, 일간이 식상을 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의 어떤 그 개인적인 문제가 되지만은 비겁이 식상을 이제 이렇게 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이 팀이나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식상운이 왔어요. 그러면 비견이 식신을 생할 수도 있고 겁재가 식신을 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비견이 상관을 생할 수도 있고 비견이 식신을 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뭐냐 그러면 이제 그 상부상조가 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협력적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조직이 되는 것이고 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팀이 되어서 조직적으로 협력을 해서 이렇게 식상을 생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추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 식상은 생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식상에 또 재성을 생해야 되잖아요. 식상이 재성을 생하면은 직장은 이제 성과를 낸 거예요. 능력을 펼친 거에 대한, 그렇죠? 성과를 보는 거예요. 이 식상운에서는 비견이나 겁재, 일간이 식상을 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협조를 받는 거가 되고요. 후원자를 만나는 것과 같고요. 귀인을 만나는 것과 같고요. 투자를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금년이 식신운이다라고 하면은, 먼저 이제 일간이나 비견 겁재가 식상을 생했느냐, 생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일단 식상이 이렇게 재성을 생하느냐, 생하지 않았느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성이 식상을 상극을 하는지 봐야죠. 인성이 식상을 상극한다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인성의 재화라는 게 있어요. 재화.
상극을 이제 이렇게 받았다라고 하면은 인성에게 상극을 받죠. 이거는 관을 상극하는 거는 이거는 법을 잘 지키는가 잘 지키지 않는가의 문제예요. 위법이냐 위법을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되고요. 이 인성이 이제 식상을 생하는 거는 첫 번째 이제 도식이냐 아니냐를 봐야죠. 도식이냐 상관이냐 상진이냐를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가치가 하락이 되는 거죠. 가치가 하락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재화가 되었다 그러면 이거는 폐인이 되는 거예요. 상관 폐인이 되는 거죠. 폐인이 되게 되면 이거는 가치가 상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상승인가 가치가 하락인가에 관한 문제가 이제 여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인성을 이제 이렇게 식상한테 이제 이렇게 만약에 이제 상극을 받아가지고 도식이 됐다라고 하잖아요. 도식이 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도식이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도식이나 상진이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재성을 내가 생하지를 못했을 때요. 내 사주에 재성이 없어서 인성을 재화를 하지를 못한 거죠. 그 말은 뭐냐 그러면 그렇게 재성이 없어서 내가 상극당에서 상진이나 도식이 됐다고 하는 것은 시대적인 요청을 못 얻은 거죠. 내 능력을 이 시대에서 아직까지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능력이 내가 없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능력이 지금 별로 필요치 않다. 인기가 별로 없다는 거죠. 또 하나 도식이나 상진이 되는 건 뭐냐 그러면 이렇게 근황하지 못해서 도식이나 상진 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내 자체가 못나서 그런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성이 식상을 재화하는 것은 이렇게 근황하고 재성이 있으면 그거는 재화라고 해서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고, 인성이 이제 도식을 하거나 상진을 한다라고 하는 건 일간이 일단은 근이 없어야 돼요. 근이 없고 재성이 없으면은 도식을 당하고 상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렇게 식상운이 오게 되면은 일간이 근황한가 그리고 식상생재를 하고 있는가를 이제 봐야 돼요. 식상운에서 이렇게 내가 가치가 높아지는 게 있는데, 내가 재성을 생해가 식상이 있어서 재성을 생했는데 재성이 재극인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재극인을 하니까 인성이 약해지니까 식상이 살아나죠. 이렇게 이제 되면은 이거는 무슨 의미냐 그러면 내가 능력이 좋아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환경이 이렇게 나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 상황이 좋아지거나 나라 경제가 좋아지거나 내 주변 환경이 좋아져서 내가 좋아지는 거죠. 이거는 내 능력과는 크게 관련이 없어요. 이거는 재극인이 되어서 그렇죠? 식상이 살아나는 게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일간이 근황하면은 인성의 식상을 아무리 상극을 하려고 해도 그렇죠? 도식이나 상진은 당하지 않아요. 인성이 식상을 상극하는 게 아니라 인성이 일간이 근이 있으면 인성이 일간을 생해서 일간의 기운이 식상으로 나오는 그렇죠? 그러한 형태가 되잖아요. 인성이 일간을 생하고 일간이 식상을 생하는 거기 때문에 인성이 일간을 생한다라고 하는 거는 궁리해보고 연구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나서 식상으로 행동하니까 오히려 개인적인 능력이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일간이
일단은 근이 있어야만이 일단에 이렇게 도식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재성이라고 하는 환경, 그 환경에서 이제 이렇게 필요성으로 이해 가지고 식상이 살아나는 게 있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내가 절대적 가치가 높아져서 이렇게 내 가치가 높아지는 게 있어요. 그게 결국은 제극인이냐 근황이냐. 제극인이 되어서 식상이 살아난다면은 환경에 이렇게 좋아짐으로 해서 내가 좋아지는 거고, 근황하다라고 하면은 인성이 일간을 생하고 식상으로 나간 거기 때문에 내가 절대적 가치가 내가 이렇게 높아지는 건데, 내가 실력이 좋아져서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이 좋아서 내가 높아지느냐, 이렇게 환경적인 요건으로 인해서, 시대적인 요건에 의해서 내가 저절로 좋아지느냐 차이는, 내가 제극인을 당했느냐 아니면은 근황하냐의 차이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상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러한 일단은 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재성운이 오게 되면은 이 재성은 이제 식상생재를 하는 재성인지 아니면 관인상생을 하는 구역의 재성인지 이를 이제 구분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식신격이나 상관격 혹은 뭐 편재 정제격인데 재성운이 온 것과 내 사주가 뭐 이렇게 관격이나 인격인데 인성격인데 재성이 온 것의 차이가 이제 다르다는 거예요. 식상생재를 하는 구역에서 재성운이 왔다라고 하면은 식상생재를 이제 받는지를 이제 봐야 돼요. 이것도 이제 식상에 이것도 이제 상생이 있고 상극이 있는데, 식상에 생재를 받는가를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재생관을 한가를 봐야 되겠고요. 상극을 받는 것은 이제 쟁재를 봐야 되겠죠. 여기서는 쟁재를 봐야 되고 제극인을 봐야죠. 재성운에서는 이제 요 네 가지를 상생 두 가지, 상극 두 가지를 보는데 식신의 생을 받았다 그러면 식상생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 영역이 확장되는 운이세요. 영역이 확장되는 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상극을 받았다, 상극을 받아서 이렇게 쟁재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경영권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경영권을 내가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경영권을 확보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인데, 내 사주가 재생관이 되어 가지고 재생관이 되어서 겁재를 제하게 되면은 쟁재를 이제 맞게 되는 거예요. 쟁재라고 하는 거는 재성이 와서 재생관을 하잖아요. 재생관을 한 이 관이 겁재를 이렇게 제하게 되면은 경영권을 확보하는 운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 사주에 재생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일단 봐야 되겠죠. 그리고 재생관이 안 돼 가지고 겁재를 제하지를 못했다 그러면 이제 쟁재가 되어서 경영권을 상실하는 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성이 와가지고 쟁재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식상생재 구역에서 쟁재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재생관이 되지 않는 사주다 그러면 원래는 경영권을 상실하는 운, 재생관이 잘 되고 있으면 이렇게 영역이 이렇게 넓어지고 경영권이 확보되는 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관인상생을 하는 구역에서 재성운이 다 이러면은 재생관을 이제 봐야죠. 이렇게 재생관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관인상생구에서 재생관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영역이 넓어지는 운이세요. 지위가 높아지는 운이세요. 그리고 이제 관인상생구역에서 상극을 봐야 되는데, 그 상극은 제극인을
봐야 되는데, 제극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가 실력이 미천해서 밑에 사람한테 내 자리를 내줘야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아내에게 뭐 무시를 당한다거나 아내에게 가권을 양보해야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되고, 직장에서는 이제 밑에 부하 직원이 내 상사가 되는 일을 겪어야 되는 게 이제 제흑인이라고 하는 운이죠. 그리고 이제 관운이 오는데, 관운이 오게 되면은 이제 요것도 이제 관인상생을 봐야 돼요. 관인상생을 했느냐, 그리고 이제 재생권을 받았느냐를 봐야죠. 상극은 이제 겁재를 제했느냐, 그리고 식상에 불법을 보느냐의 문제인데, 일단 관인상생에서 관성운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임무를 맡는 거예요. 무슨 임무냐 그러면 내가 관의 임무를 맡는 것이니까 직장의 임무를 맡는 거죠. 직장에서 임무를 맡는다, 새로운 임무를 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비겁을 제했으면 책임자가 되는 거죠. 관이 재생관을 받은 다음에 겁재를 제하고, 만약에 평관이다 그러면은 비견을 제화를 하게 되면은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운이 와서 내가 관에서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는 운이냐, 내가 책임자가 되는 운이냐를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식상생재를 하는 사주가 관운이 올 수가 있죠. 식상생재 하는 사주가 관운이 오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겁재를 재생관을 받아가지고 관이 겁재를 다스리냐 못 다스리냐 문제가 발생이 돼요. 겁재를 다스리게 되면 경영권을 이렇게 내가 갖게 되는 거고요. 주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겁재를 다스리지 못하면은 경영권을 잃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식상에 상극을 또 보는 거예요. 식상에 이제 이렇게 상극을 보는 것은 내가 위법 행위를 하느냐, 정법으로 가느냐의 문제가 여기에서 이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비겁 운이 이제 있는데, 비겁도 상생과 상극을 나눠야 되겠죠. 비겁은 상생을 볼 때 이렇게 인성을 설계하는 걸 반드시 봐야 돼요. 인성을 설계를 하느냐, 인성의 생을 받느냐라고 이제 하는데, 일단은 이제 인성의 설계를 했다라고 하면은 준비된 내용을 활용할 환경이 온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비겁이 이제 오게 되면은, 비겁이 일단은 인성을 인설을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식상을 생을 해야죠. 식상을 생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 내가 하던 일을,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의 능력을 보강을 하거나 아니면 규모를 확장해 가지고 다 이렇게 더 이렇게 그대로 지속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 있는 일을 그냥 하는데 내 능력을 보강하거나 규모를 확장한다는 의미세요.
그리고 여기에 상극은 겁재가 왔으니까 상극을 하니까 또 쟁제를 해야 되겠죠. 쟁제를 해야 되니까 이제 경영권 영역을 내가 남의 영역을 이제 뺏으러 가느냐 내가 뺏기느냐의 문제가 여기서 나오게 되죠. 그러면 재생관된 관을 여기서 이제 그러면 관에 재생관된 관에 이렇게 상극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문제가 조금 이제 달라지는데 여기에서 재생관이 되지 않고의 문제보다가 비겁운이 오게 되면은 근이 있는 비겁이냐 근이 없는 비겁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상극을 하게 되면 비겁이 재성을 취하러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말은 뭐냐? 그럼 남의 영역을 내가 탈취를 해서 영역을 확장하는 것과 같은 건데 내가 근이 있는 비겁인데 비겁운이 왔는데 내가 근이 있는데 비겁운이 왔다면은 내가 뺏으러 가는 거가 되는 거고요. 내가 근이 없이 신약한데 비겁운이 왔다면은 내가 뺏기는 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생관이 되어 있으면은 이제 내가 영역을 뺏기는데 법적 장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법적 장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뺏기는 거예요. 재생관이 안 되어 있으면은 법적 장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뺏기게 되는 거죠. 법적 장치가 되어 있어도 뺏기는 거는 있죠. 뭐 경매가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법적 장치가 되어 있어도 이거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합법적이 아닌 법적 장치가 안 돼 있어서 뺏기는 억울한 일도 있는 거죠. 그게 재생관이 됐느냐 안 됐느냐의 문제인데 결국은 뺏기는 건 뺏기는 건데 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성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관설을 먼저 봐야 돼요. 관인이냐 그러면은 관설을 하고 있느냐 하지 않고 있느냐를 먼저 봐야 돼요. 관설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운은 이제 위기가 운이세요. 그런데 관인을 하게 되면은 내가 임무 수행을 해서 인정을 받는 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식상을 이렇게 제하는 것도 봐야죠. 관인을 했던 아니면 관설을 했던 일단 식상을 제화를 하면은 공모를 인정받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식상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냥 관인만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냥 평범한 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식상운이 이제 식상운이 오게 되면은 이제 일간이나 비겁으로부터 이제 상생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를 이제 봐야 되겠죠. 비겁인 저기 일간도 이제 생을 해야 돼. 일간도 생을 하고 비겁도 생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협조를 받는 운이세요. 협조를 받는 운, 귀인을 만나는 운, 뭐 이렇게 투자를 받는 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람 간에 서로 협조를 하고 팀워크가 짜져 있고 이렇게 공개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비겁이 식상을 생하는 운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식상은 생재를 했느냐, 그렇죠? 생재를 했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생재를 하게 되면은 영역이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영역이 확장이 되는 거고 장사가 잘 되는 거고 내가 하는 일에 성과를 냈느냐 이제 못 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식상이 재성을 생했느냐 생하지 않았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재가 되어야 식상이 재성을 생해야만이 성과를 낸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겁이 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도움을 받은 거잖아요. 귀인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는다거나 팀워크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재를 해야만이 거기에 대한 성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사주가 재성이 없다 그러면 아무리 비겁이 식상을 생한다고 하더라도 성과는 일어나지 않아요. 열심히 일은 했지만, 열심히 식상생재는 했지만 생재를 하지 않았다면 성과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식상운에서 관사를 상극하는 걸 보는 건 아니세요. 식상운에서는 인성이 식상에게 상극을 당하느냐 당하지 않느냐의 문제를 봐야지, 식상이 관사를 이렇게 상극하는가를 보는 거는 아니세요. 그래서 인성이 식상을 상극을 했느냐 제화를 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 가치가 업이 되느냐 다운이 되느냐의 문제라고 했죠. 식상생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영역 확장, 그렇죠? 내 능력을 펼치는 것,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겁이 식상을 생하는 것은 팀워크가 있나, 조직이 내 뒤에 조직이 있느냐 없느냐, 조직적으로 일을 하느냐, 일간이 식상을 생하면 내 혼자서 내 스스로 하느냐의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성이 이제 완강하면은, 내 사주에 인성이 완강하다 그러면, 식상운이 왔다 그러면은 항상 내 가치는 이렇게 다운을 시켜야 돼요. 그렇죠? 내 가치는 항상 떨어지는 운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식상운에는 상관경관을 하는 거 보는 건 아니세요. 그래서 인성의 상극이라고 하는 거는 인성의 재화를 받았느냐 상진이나 도식을 당했느냐의 문제세요. 재화를 받았다고 하면은 가치가 크게 높아지는 거고 가격은 비싸지는 거고, 그렇죠? 내 능력은 좋아지는 거고 지위는 오르는 거고 하니까 인성의 어떤 그 가치적인 문제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상진이나 도식을 당했다라고 하면은 내 능력은 사정없이 이제 낮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식상이 이렇게 재성을 생하는 것은, 능력을 펼치는 문제잖아요. 능력을 펼치는 문제고, 식상이 인성을 만나는 것은 이렇게 가치의 문제세요. 그렇죠? 가치가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의 문제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사주에 인성이 왕하면은 식상운에는 항상 상진이나 도식을 당해서 자기 가치가 다운이 되는 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해에 이렇게 펼치는 능력을, 그렇죠? 목표를 높게 적어놨더라도 인성이 이렇게 왕하다 그런데 이제 식상운이 왔다 그러면은 목표치를 낮춰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도 좀 겸손해져야 되고요. 그렇죠? 이걸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내 가치를 훼손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치가 떨어진다, 비웃음소리가 들린다, 피교육자가 된다, 이런 운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 인성에게 이렇게 감시를 받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조사를 받는 운이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식상운의 인성이 식상을 재화를 하게 되면은 가치가 쑥쑥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인성까지 내가 끌어당겨서 쓰니까 절대적 가치가 이렇게 브랜드화, 지적 재산화까지 되는 거예요. 상품화가 되고 상표화가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화가 되려고 그러면 뭐라 그랬죠? 일간이 근황해라.
재성이 있어서 식신생재를 해라. 이렇게 되는 경우는 재화를 받는 게 되죠. 재화를 받는 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상징과 도식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재성이 왔다, 정화가 재성으로 왔다 이러면은 관인상생구역의 재성이냐, 그렇죠? 관인상생구역의 재성이다 그러면은 재생관을 하느냐 재극인을 하느냐를 봐야 돼요. 재생관을 하게 되면은 내가 다스리는 내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고 내 계급이 높아지는 것이고, 재극인이 되면은 실력이 모자라 가지고 밑에 사람한테 수모를 당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재성이 식상생재구역의 재성이다 그러면은 식상생재가 되었으니까 영역이 확장되는 거고요. 그러면 재성이 재생관까지 되어 가지고 비겁을 제했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경영권까지 확보가 되는 거예요. 경영권까지 확보를 하느냐 그냥 영역만 확장이 되느냐의 문제가 여기서 또 나오게 되는 거죠. 원래 사주에서는 우리가 격을 볼 때는 식상생재 하면은 재극인을 해서 인성을 제해서 식상을 살려야 되잖아요. 운에서는 그거는 이제 보는 게 아니세요. 식상생재에서 재극인 하면은 다시 식상이 살아나서 다시 식상생재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운에서 그런 거 보는 건 아니고 사주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관성운이라면은 정관이냐 편관이냐, 관성운이 오게 되면은 관인상생이나 살인상생의 관성운은 관인상생이 되느냐 살인상생이 되는 것부터 봐야 되겠죠. 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임무를 맡는 거예요. 관운이어서 관인상생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임무를 맡는 것이고 임무 수행을 이제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관이 이제 비겁까지 제했으면은 책임자가 되는 거죠. 관운에는 이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예, 어서 오십시오. 식상생재에서 이제 관운이 오면은 식상이 관을 극하는지 극하지 않는지를 또 봐야죠. 그 말은 뭐냐 그러면 내가 위법을 하고 있느냐 위법을 하지 않느냐의 문제죠. 재생관이 되어 가지고 재생관이 돼서 겁재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경영권을 내가 가지느냐 경영권을 갖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화가 비겁으로 왔다. 그러면 이제 정화일관이나 병화일관이 되겠죠. 이런 경우는 이제 상생으로는 인설을 봐야죠. 인성을 설기하느냐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비겁이 식상을 생활을 하느냐. 인성을 설계한다는 것은 준비된 내용을 활용할 환경이 왔다는 것이고, 인성이 이제 설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설기와 설화가 다르죠. 설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준비한 내용을 이렇게 활용을 할 외부적인 조건이 이제 온 거예요. 외부적인 조건이 온 것이고, 비겁이 식상을 생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새롭게 갖춘 어떤 그 준비된 내용을 쓸 때가 이제 온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겁운이라고 하는 건 항상 새롭게 갖춘 능력,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경험, 후천적으로 경험을 해서 뭔가 새롭게 갖춘 능력이 항상 비겁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겁운이라고 하는 거는 인성을 설계만 해도 되고요. 인성을 설계만 해도 쓰고 식상을 생하기만 해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을 설하게 되면은 준비한 내용을 이제 쓰는 운이고요. 그렇죠? 식상을 생한다라고 하는 거는 현재 쓰고 있는 거를
더 확장하거나 더 보강해서 쓴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극으로는 비겁이 왔다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뺏으러 가는 운이죠. 내가 뺏으러 가는데 재생관이 되어 있으면은 법적 장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뺏어오기가 힘들죠. 잘못하다가는 뺏어오지도 못하고 어떤 거 가담한 거에 대해 가지고 가담한 거가 돼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뺏으러 갔다가 결국은 뭐예요? 뺏기게 되겠죠. 벌금이 나온다거나 이러니까 뺏기는 거예요. 내 사주가 재생관이 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 또 비겁운이 왔다. 그러면은 집을 내놓으면은 집이 안 팔려요. 왜 그러냐 그러면 사러 오는 사람이 내 집을 뺏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집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를 해야 돼요. 임대. 비겁운에는 내가 가서 이렇게 재성을 뺏어오는 거죠. 그런데 근이 없는 비겁운이라면은 비겁운이 이제 남이 그렇죠 내 거를 뺏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겁운에 어떻게 뺏기죠 내가? 누가 내 집을 사러 오는 거가 되죠. 근이 없는 비겁운이면은 내가 집을 뺏기는 거니까 파는 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내 집을 사러 온 게 되죠. 근데 비겁운이 이제 어떻게 이제 근이 이렇게 왕하잖아요. 근이 이렇게 왕하고 재생관이 되어 있고 이러면은 집이 팔리질 않아요. 뺏기질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비겁운이 오게 되면은 상극으로다가 남의 것을 탈취를 해야 되는 거죠. 재성을 탈취해 오도록 해야 돼요. 그 말은 이제 남의 영역을 침범해서 영역 확장을 이제 한다는 운이 이제 비겁운이 재성을 상극하는 운이죠. 그런데 자칫 이제 재생관이나 재생살된 거를 비겁운에 탈취하러 갔다가는 오히려 뺏길 수가 있다. 그래서 내 사주가 재생관이나 재생살이 안 되어 있는 재성이라야 비겁운에 정제로 뺏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황하고 비겁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부동산을 살 때도 이렇게 그냥 세 줄 마음으로 사야지 이걸 뭐 투자 이익을 남기려고 한다거나 뭐 샀다가 다시 팔려고 하는 마음으로 샀다가는 실패를 하게 돼 있어요. 실패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황한 사람들은 재생관이 되어 있으면은 집을 투자를 할 때도 임대사업이라든지 어떤 분명한 목적이 그런 목적이 없이 그냥 어떤 투자 이익만 남기려고 했다가는 실패를 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원래 이렇게 비겁이 그러니까 병정화가 사주에 중중한 사람들이 만약에 또 원래 이제 정유년에 비겁운이 왔다면은 이런 경우가 있겠죠. 병화도 있고 정화도 있고 뭐 밑에 오화, 사화 막 이렇게 비겁이 중중한데 또 정화운이 올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좋은 말로 하게 되면은 이제 영역을 더 늘리는 거예요. 새로운 영역을 늘리고 또 내가 많은 식구들을 이렇게 거느리고 늘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근황하니까 그렇죠? 근황하고 신앙하니까 책임질 일들이 많은 운이세요. 그 대신에 이렇게 재관이 사주에 있으면 비겁이 왕한데 재관이 사주에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해요. 대개 비겁이 왕하고 비겁운이 오는 사주들이 거의 재관이 없을 확률이 거의 높죠. 재관이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재관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운이다 라는 얘기세요.
그러니까 비겁운이 온다는 것은 비겁이 중중한데 비겁운이 온다는 것은 인성도 좋고요. 인성도 좋고 식상도 좋아요. 식상도 좋은데 특히 이제 식상한테는 식상운이 오게 되면 근황한데 식상이 오게 되면 관을 상극하잖아요. 관을 상극하는 거니까 이건 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주에 내 사주에 관이 있잖아요. 내가 사주에 관이 있으면은 내가 식상을 통해서 관을 극하잖아요. 나에게는 좋은 거예요. 그게 나에게는 좋은 거지만 그거는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또 내 사주에 재성이 있으면은 내가 비겁이 중요하니까 재성을 또 상극하잖아요. 이거는 또 재성한테 모욕을 주는 거죠. 나한테는 이익이지만 남들한테는 손가락질을 받는다는 거죠. 법을 어겨서 손가락질 받고 남한테 피해를 주니까 손가락질 받고 뒤에서 이제 이렇게 모욕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비겁이 중중한 사주가 또 비겁이 오면은 재관이 없으면은 내 영역이 넓어지고 내 식구들을 거느리고 많이 좋아지지만 재관이 있는 사주들은 그 해에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왕따를 당하는 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겁이라고 하는 거는 천간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천간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지 밑에 지지로 근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에 있는 거든 지지에 있는 거든 관계가 없어요. 중중하다라고 하는 거는 비겁이 중중하다라고 하는 거는 근도 있고 천간에 비겁도 있는 걸 이제 비겁이 중중하다 그러죠. 이런 사람들은 가지밭을 지나가면 그냥 가지가 떨어져요. 오이밭을 지나가면 오이가 저절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 일어날 때도 부산하게 막 일어나기 때문에 뭘 떨어뜨리고 결국은 피해를 주는 거예요. 피해를 주니까 앞에서는 뭐라고 뭐 하지 못하고 뒷구멍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씹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겁이 왕한 사람들이 비겁운이 오게 되면은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상대한테 잘해준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위협이 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남들이 나를 꺼리는 사람이다 인 걸 알아야 돼요. 그죠? 나는 잘해주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나를 꺼리는 분이라는 거죠. 괜히 목소리도 크고, 그렇죠? 목소리가 크고 위압적이고, 그렇죠? 나는 좋은 말이라고 했는데 그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말이 되고 지시적이거나 막 명령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본인은. 그러니까 남들이 괜히 무섭다 그러죠. 귀찮다 그러고 무섭다 그러고 회피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비겁이 중중한 사람들은 또 특히 그런 사람이 비겁운이 오게 되면은 말투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쉬운 말로 하면 남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운이 온 거예요. 그래서 비겁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겁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러면 푼수가 돼야 돼요. 푼수. 정말해 갖고 이제 좀 너그러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좀 남들이 봤을 때 나를 좀 이렇게 허접한 사람으로 보이도록 자꾸 허점을 자꾸 이렇게 노출을 해야만이 사람 간에 이렇게 가까워져요.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깎아보기를 남들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비겁이 중중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거 유용지시는 뭐냐 그러면 식상이에요. 식상. 비겁이 왕하면은 비겁이 왕하고 비겁운이 오게 되면 이제 유용지신이라는 거는 이제 푼수가 유용지신이죠. 자기를 풀어놓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명리학적으로 해결 방법인데
비겁이 왕하고 비겁운이 오면은 식상으로다가 관을 위협하거나 재성을 겁재로다가 재성을 이제 위협하게 되니까 식상으로다가 스스로 중화를 해서 스스로 분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비겁이 중중한 사람이 식상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너그럽지 못해서 매사에 마찰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세요. 이 사람들은. 분수가 되라는 말은 너그러워지라는 말이고, 근황하거나 이렇게 비겁이 왕한 사람이 식상을 유용지신으로 쓰는 사람들이 최고의 지도자감이세요. 이 사람들이. 관이나 이렇게 그런 사람이 관이나 재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식상으로다 관을 치잖아요. 그리고 겁재로다가 비견겁재로 재성과 정면 충돌을 하잖아요. 그 말은 싸우자는 의미거든요. 재관과 싸우자는 의미인데 재관을 일간이 이길 수는 없어요. 이긴 거는 진 거죠, 결국은. 일간이 어떻게 세상이라는 관을 이기고 어떤 그 재성을 이긴다는 거는 원래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세상을 너무 얕잡아 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겁이 왕하고 그런 사람들은 또 비겁이 운에서 왔다 그러면 특별히 너그럽게 푼수짓을 해라. 자꾸 웃는 버릇을 가져라. 그래서 너그럽게, 그렇죠? 너그럽게 이 사람은 이제 식상을 용신으로 쓰는 사람이 이제 최고의 지도자감이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사주에 재관이 있으면은 마찰밖에 안 일어난다. 그래서 재관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마귀로 만드는 거예요. 마귀로.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식상이 유용주신이고 두 번째는 인성을 써야 돼요. 인성을 써야 되는데 인성은 이제 뭐냐 그러면 이거는 종이라 해서 종이라고 하죠. 종이라고 해서 쫓을 종자를 쓰는 거예요. 그게 비겁을 따른다는 의미죠. 비겁을 따른다는 의미인데 비겁이 설화가 되어 갖고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식상이고요. 비겁을 따른다는 것은 인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인품을 갖춘다는 의미세요. 실력을 갖춘다는 의미세요. 그러면은 누가 따르게 되는 거예요. 누가 좀 이거는 뭐냐 그러면 내가 인품을 갖추거나 실력을 갖추게 되면 누가 따른다는 거죠. 식상을 갖춘다는 거는 내가 이렇게 베풀고 준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게 내가 이렇게 좀 푼수가 되고 너그러워지라는 의미고, 인성을 쓴다는 것은 내가 이제 인품을 갖추라는 얘기세요. 이렇게 두 가지로다가 이렇게 비겁이 중중한 사람들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인성이라는 여유, 식상이라고 하는 봉사나 기여,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따르게 하는 여유를 가져라. 이렇게 보면 나타나는 그 어떤 그 잔잔한 미소가 뭘 잘못하더라도 용서를 해줄 것 같은 그런 표정, 달관한 듯한 그런 모습이 이제 인성용신자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명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극복할 문제가 뭐냐 그러면 비겁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일단은 비겁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남들한테 그 비겁에 대한 통변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비겁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비겁은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아주 유용한 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먼저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 자신이 비겁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야만이 비겁을 제대로 통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